자,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하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한테 부서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사원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부서 테이블에 있는 홍보 부서의 이름을 마케팅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키는 대로 일단 그대로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팩트 set name 얘를 마케팅으로 바꿀 건데, 그냥 바꾸면 기획부서도 마케팅으로 같이 바뀌어버릴 거니까 조건을 줘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뭘로 줄 수 있어요? 셋 다 아무거나 줘도 돼요. 셋 다 다르잖아요, 정보가. 그러면 그냥 다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 가장 효율적인 조건은 PK. 대신에 우리가 정보를 모른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홍보를 바꿔야 되니까 이런 네임 같은 컬럼에 있는 값으로 그냥 조건을 주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그럼 얘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물론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자,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뎁트 테이블을 까보면 얘는 이제 마케팅 부서죠. 더 이상 이 회사에는 홍보 부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홍길동이랑 홍길수는 홍보 부서죠. 그럼 얘네들은 유령사원인가요?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거를 홍길동과 홍길순을 우리 회사의 부서 이름이 홍보에서 마케팅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도 올바르게 적용을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업데이트 2번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아니 한 번으로도 되긴 하는데, 업데이트 emp set dept name. 어쨌든 부서명이 바뀌면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에 대한 정보도 같이 바꿔줘야만 얘네들이 올바른 사원으로 인식이 될 거니까 얘를 마케팅으로 바꾸는데, 조건을 뭘로 하면 돼요? 그냥 이럴 때는 두 개 한 번에 가는 게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갈게요. 홍보. 근데 where id 해놓고 in 해서 그냥 1번, 2번 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둘은 다 바뀌겠죠? 그럼 emp 테이블 까보면 이제야 드디어 얘네들은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회사가 참 이상한 게 마케팅으로 바꿔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홍보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되죠. 마케팅이 아니라 홍보로. 아이디 1은 그대로 가도 될 거고. 일단 바꿔요. 그럼 이제 다시 부서는 홍보로 돌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마케팅이죠. 이러면 또 인식 못할 거잖아요. 그럼 얘를 또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 홍길동이랑 홍길순이 제대로 사원으로 인식이 될 거니까.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부서 이름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건드려야 되는 테이블이 몇 개예요? 2개죠. 부서 테이블도 건드려야 되고 사원 테이블도 건드려야 돼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사실은 부서가 2개밖에 없었고요, 사원이 3명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부서가 한 200개가 있대요. 200개 너무 많다. 20개로 하죠. 사원이 한 300명 있대요. 근데 여기에 홍보부서 한 50명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찾아서 언제 다 바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쿼리를 이런 식으로 날리면 한 번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홍보 1팀이 있고 2팀이 있대요. 홍보 1팀 이름을 마케팅으로 바꿨대요. 마케팅 1팀으로. 이거 언제 다 찾아갈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우리는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원 중에 내가 한 명인데, 나는 이 사원들의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장이 부서명 한번 바꾸자라고 할 때마다 나는 귀찮은 일을 매번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놈의 사장이 또 바꾸래요.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일단 시켰으니까 바꿉니다. 바꾸긴 할 거예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보면 다시 마케팅으로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 나 이대로는 못해. 이거 너무 변덕이 심해. 안 되겠어. 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명, 뎁트 네임으로 저장하고 있던 부서의 이름을 저장할 게 아니라 부서 번호를 저장하자라고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뭘로 스타트를 해야 되죠? alter table. 왜냐면 기존에 있는 뎁트 네임이라는 컬럼을 우리가 이름도 바꿀 거고, 이 뎁트 네임이라는 컬럼을 이름도 바꿀 거고 데이터도 바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컬럼을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컬럼을 바꾸고 싶은 건데 사실 이것보다는 컬럼을 지우고요,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빨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컬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alter table emp에 add 컬럼. 하는 방식이야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그냥 새로운 컬럼 하나 만들어내고 기존에 쓰던 컬럼 지워버리는 게 좀 더 편하다. 자, add 컬럼 할 건데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뎁트 id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번호를 저장할 거니까 int, 그리고 음수 필요 없으니까 unsigned, 그리고 낱날. 또 뭐 필요하겠어요?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주고 오토 인크리먼트 주면 돼요? 여긴 안 되죠? 여긴 이미 PK가 따로 있어요. 얘는 참조키 역할을 할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 부서 아이디에 대한 위치는 이건 그냥 선택인데 저는 네임 앞에다가 위치를 하겠습니다. 날짜 뒤에.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네들한테 000 들어가 있는 이유 뭐예요? 낱널 때문이죠. 타입은 int인데 낱널이니까 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이러고 기존에 쓰던 뎁트 네임이라는 컬럼을 지워버릴게요. alter table emp에 drop 컬럼. 여기서 뎁트 네임.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죠? 컬럼 명만 있으면 되니까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으니 데이터만 맞춰드리면 되겠죠? 자, 업데이트 emp에 set 뎁트 id. 얘를 일단 1 할 건데 이러면 1번, 2번 회원, 사원이 동시에 여기가 1로 바뀌겠죠. 근데 얘네 어차피 둘 다 홍보팀이잖아요. 근데 홍보부서가 1번인 거는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정확히는 마케팅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네를 한 번에 갈아 끼워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3번 사원을 부서번호 2번으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부서 마케팅이죠? 2번 부서 기획이에요. 원래 있던 홍보 기획이었는데 이제 마케팅 기획인 상태지만 어쨌든 1번, 2번 올바르게 들어간 거죠. 이 뎁트 아이디랑 뎁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컬럼과 서로 매칭해서 데이터 엮어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부서명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조인을 활용해서. 자, 일단 구조를 변경해 놓은 상태고요. 이 구조에서 사장한테 줄 임명록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는 겁니다. 스토리상으로 좀 가보자면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장한테 줬어요. 그때 사장이 뭐라 하는 거죠. 야, 이게 뭐야? 부서 번호입니다. 1번이 뭔데? 마케팅입니다. 2번은 뭐야? 기획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이제 속으로 화가 나는 거죠. 네가 사장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부서명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 뎁트 테이블 조회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혼이 났다라고 하는 건 이거 알려준 거겠죠. 사장님, 그러면 궁금하실 때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럼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장이 화를 낸 거죠. 답답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서명을 포함시킨 정보를 아예 한 번에 만들어서 주자 라고 했는데 조건에 뭐가 있어요? 온저를 쓰지 말래요. 그럼 일단 온저를 안 쓰면 예상해보세요. 데이터 몇 줄 나와요? 6줄 나오겠죠. 왜 6줄이에요? 부서 2개고 부서가 2개고 그게 뭐야? 사원이 3개면 모든 경우의 수 그럼 2, 3, 1대 이렇게 보여드리죠. 부서 2개 사원 3개 그러면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6개 나오겠네요. 그죠? 모든 경우의 수 다 보여줄 거니까 온절이 없다면 지금 이거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MySQL이 말하는 거죠. 야, 기준이 없어. 나는 뭘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매칭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경우의 수 다 뿌려줄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홍길동이 2명, 홍길순이 2명, 임덕정이 2명이래요. 근데 사원 번호가 다 같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온절까지 사용해서 조인을 제대로 써보자 라는 상황이 된 거고. 자, 그럼 온절에 뭐랑 뭐 비교해야 돼요? 뎁트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EMP에 있는 뎁트 아이디랑 얘네 둘이 일치를 해야만 데이터를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홍길동은 마케팅이고 홍길순도 마케팅이고 임꺽정은 기획이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어제 활용했던 방식. 자,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와. 한 번 더 빠꾸를 막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불필요한 정보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복은 없애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같은 부서긴 해도 다른 사람이니까 중복 제거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상태고. 이거랑 뭐 지금 이제 요거랑 요걸 매칭했으니까 얘네들은 중복이니까 얘네 지워야 돼요 이 말씀이시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운다 해서 이미 포함된 내용이니까. 네. 자,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그냥 별명이었어요. 별명. 불필요한 데이터 안 보여주는 거 플러스 별명으로 이렇게 아이디라고 보여주면 우리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무슨 뜻인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뭐 부서 번호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별명을 짓자라고 하는 거고 select.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거 지울 거니까. 그럼 에스터리스크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자, 부서 번호 필요할까요? 딱히. RGDate 부서의 생성일 딱히. 어쨌든 지금 임명록이기 때문에 메인은 사원이에요. 사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갈 건데 부서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부서의 번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보여주면 돼요? 그쵸? 부서 이름이랑 사원 이름이랑 사원 입사일 정도는 보여주면 좋겠네요. 요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밑에서 별명을 테이블한테도 지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일단 좀 쓸게요. 순서도 좀 깔끔하게. 일단 뭐부터 보여줄까? 사원의 이름부터 가져올까요? 네. 그리고 사원의 입사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부서명이니까 이렇게 사원명, 입사일, 부서명 이 정도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얘는 왜 줄이 이래? 이게 없구나. 그리고 from get AS D inner join
emp ase 그리고 on d.id랑 e.zid랑 이렇게 짜주면 깔끔하죠? 이 정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네 둘 정도만 바뀌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사원 번호 정도 하나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걸 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어제 해봤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제는 테이블이 이미 나눠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테이블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까지 문제에 들어있었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가져오는 방식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사용해야만 했던 목적도 유사한 거죠. 이런 스토리를 좀 밟아오면서 왜 우리가 테이블을 분리했을 때 이 매칭할 수 있는 기준을 PK랑 FK로 사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를 왜 참조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원인이 지금 이 스토리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서명 같은 걸로 처리를 해버리면 당장 조회했을 때는 편하게 볼 수 있지만 부서명이 교체되거나 삭제되거나 했을 때 그걸 영향받는 테이블한테 가서 다 고쳐줘야 된다. 근데 이 PK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점을 챙길 수 있다. 조인만 활용할 줄 안다면 이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우린 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인을 배우기 전까지 했던 기본적인 쿼리 사용법, 그리고 뭐 문법, 반복 숙달, 해야함, 조인부터 배우는 심화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조인 이후에 것들 반복 숙달 해야 함. 결론은 뭐예요? 반복 숙달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DB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 안 되면은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둘 다 돼야 돼요. 결국 얘도 기본 베이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긴 해요. 똑같아요. 조금 완전 기본보다는 아주 약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놨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조인까지는 완벽히 기본적인 쿼리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DB를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기본적인 쿼리 작성은 그냥 베이스로 까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만약에 DB 기술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기본기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 이게 약간 심화적인 부분, 거기에 아예 이런 게 필요해요. 함수 제작, 그리고 뭐 프로시저 이런 거. 이것 중에서 우린 지금 이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DBMS라는 게 우리 그 15일 동안 2시간씩 수업을 하죠. 총 30시간짜리 수업인데 이 수업을 해서 나는 DB를 잘 다루는 DB 기술자가 되었어.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DB가 제 개인적인,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언어보다 DB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DB에 대한 지식이 좀 풍부하고 깊고 기술자가 됐다면 개발자보다 대우가 훨씬 좋은 곳이 DB 쪽이에요. 그만큼 기술자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벽을 느끼는데 언어는 그 벽을 허무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냥 부딪히다 보면 뚫리는데 DB는
한번 제대로 막히면 안 뚫려요. 그거를 완전히 진짜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야 이게 좀 뚫려 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DB 기술자를 하려다가 생각을 했다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저는 과감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개발자로서 DB를 적당히 다룰 줄 아는 기본적인 걸 다 마스터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해요. 그리고 얘도 조금은 해요. 근데 얘를 아예 못하겠어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기존에 들어있는 함수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엑셀에 보면은 그 함수 만들어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엑셀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뭐 트리거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진짜로 기술자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DB는 엄청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으로 공부를 할 친구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커리큘럼상 시간이 이렇게 짧게 측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웹 개발로 가기 위한 단계 과정이라서 그래요. 웹 개발에서는 여기까지가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웹 개발은 문제가 없다 정도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꿈꾼다 하면은 이거의 DB 전문가에 대한 그 구글링을 좀 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더라?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이제 보통 공부해야 되는 그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 프로그래머스 문제 두 개를 볼 건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냥 같이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로그인을 안 하면 답인지 확인을 못 하잖아. 잠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 게 좀 생겼으니까 프로그래머스 같은 데 가서 이 코딩 테스트 연습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찾아서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도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구축한 환경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됩니다. 내가 기본적인 문법 활용과 사용법 활용,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다 배웠으니 연습을 해보시고요. 어떤 문제였지? 다시. 됐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자, 다음은 어느 한 서점에서 판매 중인 도서들의 도서 정보, 저자 정보 테이블이다. 테이블 일단 두 개네요. 북이라는 테이블과 어서라는 테이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북 테이블에는 도서의 정보를 담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거 데이터예요? 이거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이거 테이블 구조예요. 우리가 DESC 하면 볼 수 있는 테이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컬럼들이 존재하고 데이터 타입은 이렇고, 그 안에 널 레이블, 낱널이냐를 물어본 건데 다 펄스로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낱널인 거죠. 널 레이블이 널이 가능해? 라고 물어본 건데 펄스면 거짓이잖아요. 널 안 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부정의 의미. 그래서 디스크립션은 이제 설명, 도서의 아이디고 카테고리고, 우린 이런 거 보고 데이터 원하는 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개발할 때 테이블을 내가 다 설계할 게 아니거든요. 나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 가지고 신입되는 데이터만 꺼내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보면 두 명이 들어있네요. 두 명이 아니지. 데이터가 아니잖아. 저자 아이디랑 저자명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문제. 경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도서들의 도서 아이디, 저자명, 출판일을 출력해달래요.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까지 하래요. 그럼 일단 북 아이디 얘는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여기 있죠. 저자명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밑에. 그러면 이 출판일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북에.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가져와야 돼요. 두 개의 테이블에서 정보를 섞어 가져와야 되죠. 한 번에 보여줘야 되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조인 써야겠죠. 근데 이 조인의 기준은 누가 될까요? 네, 이 친구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도 이게 들어있고 여기도 이게 들어있으니까 서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컬럼으로 일단 조회를 해야 될 거니까, 매칭을 해야 될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테이블끼리 엮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벌써 문제를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되게 많은 걸 파악했네요. 그럼 이제 그거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셀렉트. 일단 셀렉터를 잠깐 스킵하고 from 이거 그냥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인식은 해줄 거기 때문에 북을 먼저 쓰고요. 이거 혹시 이거 문제 푸신 분들 테이블명 소문자로 써도 인식해주나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소문자로 할게요. 제가 왜 이거부터 쓰냐면 별명 지은 거 쓰려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B에서 북 ID 그리고 B에서 순서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B가 아니라 A부터 하죠. A에 있는 surname 그리고 B에 있는 published date. 자, 온절. 조인을 썼으면 온절도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거 제 거를 따라치기보다는 일단 머리로 딱 그 눈으로 보시면서 왜 이렇게 써내려 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온절에 이제 B에 있는 assert id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A에 있는 이거랑 똑같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데이터 한번 꺼내볼까요? 코드 실행 이렇게 나온대요. 이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해본 게 아니니까. 얘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거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여기 예시 있는 데이터랑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걸 보여줄 건데 결과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해라. 그러면 오더바이 published date 오름차순이면 기본값이죠. 그럼 ASC 넣어주면 되겠네요. 생략해도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얘를 오더바이절에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생략을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ASC를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북 ID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죠? 우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저는 그냥 풀로 다 써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데이터가 좀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러고 이거 제출하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있어요. 주의사항에. 데이트 포맷이 예시와 동일해야 정답 처리가 된다. 근데 예시가 어때요? 10운초 없죠? 근데 우리 건 10운초 들어있죠? 그럼 10운초를 잘라내야 되겠네요? 어떻게 잘라내요, 이거? 어떤 거요? 어떤 함수? 데이트 diff. 그냥 데이트 써도 되는데? 네. 자, 여기에는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로 감싸주면요. 얘가 연월일이 잘려요. 뭐야? 왜 안 잘려? 왜 안 잘리지? 우리 걸로 한번 볼까요? 우리 건 잘리는데 얘는 왜 안 잘려? 그러면 얘는 다른 걸 써야 되나요? 데이트 진짜 데이트 diff를 써야 되나 본데? 근데 잠깐만, 그럼 날짜 차이잖아요, 그거는. 데이트 포맷?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웃기네? 되는데? 자, 데이트 포맷 해볼까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잠깐만요.
웃기네. 저게 왜 안 되지? 얘랑 똑같으려면 YYYY MM DD 이거 맞죠? 아 그걸로 얘로 안 되나? 아 그러네. 구분기호 이거는 저걸로 들어가는구나. M ZD 이렇게? 이거? 그럼 이게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상하네요. 근데 데이터 쓸 수 있어요. MySQL에서. 이거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저게 저렇게 됐지? 일단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체크를 한 거고 제출하면 틀렸다고? 뭐가 틀렸지? 아! 이걸 빼먹었군요. 경제 카테고리 조건을 줘야겠네. 왜요? 기점 카테고리 얘가 경제인 애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만 나올 거고 제출하면 이렇게 제가 이걸 빼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데이트 포맷은 우리가 안 배웠던 건데 그냥 문제에서 활용하라고 나온 거니까 이건 구글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건 그렇다 치고 그냥 조인한 거고 그거 정렬한 거고 우리 지금까지 다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뽑아낸 것들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판단한 걸 기준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지금 이제 수업 페이지에도 남겨드렸는데 문법은 구글링을 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 자체를 구글링 하지 마세요. 그럼 답을 알려줄 거니까.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 지금 문법 구글링은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방금 상황에서 이런 겁니다. 날짜 형식 어떻게 바꿔? 이런 걸 검색해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조인을 배우긴 배웠는데 헷갈려. 그럼 조인에 대한 거. 이런 건 검색을 해도 돼요. 근데 애초에 프로그래머스 조건에 맞는 도서와 저자 리스트 출력하기라고 검색하면 그대로 답을 알려줘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정말 최악의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시고 풀다가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주시는데 얘도 비슷할 겁니다. 결국에 조인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의 이 딱 제목만 보면요 저는 대충 뭐가 쓰일지 느낌이 오거든요. 상품별 오프라인 매출 구하기예요.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될 겁니다. 뭐가 추가될까요? 그렇죠. 그룹바이. 땡땡 별이잖아요. 묶어야 되잖아요. 상품끼리 묶어서 매출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묶는 과정 MySQL 안에서 그룹바이라고 하는 그룹핑 기술 그걸 활용해서 상품끼리 묶어야 걔네들끼리의 매출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대충 문제만 봤을 때 그룹바이가 무조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인 플러스 그룹바이까지 좀 적용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문제가 레벨 2인가 그럴 거예요. 레벨 2짜리네요. 근데 레벨 3짜리, 4짜리, 5짜리 쭉 풀어보시면 돼요. 내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뭐 때문에 막혔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진도는 이 정도 나갈 거고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거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또 풀어볼 거고요. 근데 그거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데이터 정교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개념적인 거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쿼리 활용, 조인 활용, 골고루 다 섞어서 활용 문제 또 잔뜩 풀어볼 거니까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숙달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